안녕하세요. 오늘은 함수의 몇 가지 특성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. 이 함수의 몇 가지 특성이란 모든 함수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특별한 함수들이 갖고 있는 특성을 얘기해요. 한마디로 이 특성은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가지고 없을 수도 있다 이 뜻이에요. 먼저 요제싱, 유계성이라 하는데 이건 한국에서 이런 식으로 잘 부르지 않아요. 그래서 쉽게 생각하자고 보면은 상한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울 거예요. 이 유계라는 성질은 아까 말했듯이 모든 함수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특수한 함수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라고 말했었죠. 이 성질은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성질을 식으로 표현하자면은 1번 정의와 같이 절대값 fx는 m보다 작거나 같다. 이런 식으로 이 m이라는 상수보다 그 상수값을 넘지 않는다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. 이따가 그래프로 더 설명하면 쉬울 것 같아서 일단 유계성이라는 성질이 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만 먼저 볼게요. 또 다르게 fx는 m보다 작거나 같다. 또 이렇게 표현하는 법도 있고 또는 fx는 m보다 크거나 같다.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어요. 이게 식으로만 보면 헷갈리니까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.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모든 실수 x 범위에서 이 x에 대응하는 이 fx 값이 어떤 상수 m을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. 이게 나중에 극한에서도 배울 때 필요한 개념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 x 값이 이렇게 쭉 무한대로 간다 해도 이 fx는 계속 커지겠지만 이 m이라는 상수값보다는 절대 커질 수 없다. 이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. 또 반대로 보면은 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쭉 간다 하더라도 이 fx 값은 계속 작아지겠지만 마이너스 상수값 마이너스 m보다는 작아질 수 없다. 이런 걸 유계성이라고 말하는 거죠. 아까 상한선, 하향선이라 생각하면은 이해하기 쉽다고 말씀드렸죠? 그게 이 뜻입니다. 그럼 두 번째 성질에서 볼게요. 딴调싱 이건 단조성이라고 하는데 단조롭다. 이 뜻이 뭔 뜻인지 아시나요? 이 단조롭다는 뜻은 단순하고 변화가 없다는 뜻인데 이 뜻은 이 함수에서 증가나 감소 변화가 없다는 뜻을 의미해요. 여기 식을 보면은 임의의 x2, x1이 있는데 이 x2가 x1보다 클 때 fx2는 fx1보다 크거나 같다. 이걸 단조 증가라고 합니다. 또 임의의 x2, x1이 있을 때 x2가 x1보다 클 때 x2는 fx1보다 항상 작다. 이걸 단조 감소라고 합니다. 단조성을 이런 식들로 표현하는데 이렇게 이런 식만 보면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. 뭔 말인지 모를 수도 있고. 근데 그래프를 보면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여기 첫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이 x값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갈 때 함수값 fx는 항상 증가한다는 걸 볼 수 있어요. 여기서 이 사이에는 감소했다, 증가했다 이런 변화가 없이 오직 증가만 하는 것 이걸 단조 증가라고 합니다. 그럼 왜 아까 말한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. 임의의 x1을 정하고 x1보다 큰 임의의 x2를 정해보면 여기 x2에 대응하는 fx 함수값 fx2는
fx에 대응하는 함수값 fs1보다 항상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. 여기서 x2가 x1보다 큰 어떤 수일지라도 항상 이 fx2는 이 fx1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겠죠. 단조 증가를 왜 저렇게 표현하는지 알겠죠? 그럼 이 두 번째 그래프가 단조 감소 그래프인데, 이거는 아까 위식을 보고 왜 그런지 한번 스스로 이해해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넘어가서 그래서 이 단조 증가랑 단조 감소, 이 함수들을 통틀어서 단조 함수라고 합니다. 이 성질을 가지고 있는 함수들은 다 단조 함수라고 해요. 이 단조 감소와 단조 증가는 그래프를 보면 정말 쉬운데, 이걸 아까 전 페이지에 있었던 이 식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. 무슨 뜻이냐면은, 이 식을 보자마자, 얘는 지금 단조성에 대해서 말하는구나, 이걸 바로 아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증명 문제가 나올 수도 있을 텐데, 거기서 이런 걸 쓰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. 꼭 중요하니까 저 식으로 표현하는 법 아셔야 돼요. 그럼 이제 다음 그 성질에 대해서 한번 넘어가 볼게요. 다음 성질은 TO싱, 이건 기후성이라고 합니다. 혹시 기함수, 우함수라고 들어보신 적 있을 수 있는데, 이 두 함수를 나타내는 성질을 기후성이라고 해요. 일단 우함수가 뭐냐? 이것도 그래프를 보면 쉬운데 그래프를 봐서 한번 볼게요. 우함수가 뭐냐? 우함수 그래프는 1번 문제예요. 이 우함수란 y축을 중심으로 서로 대칭하는 함수를 우함수라고 해요. 또 이걸 식으로 표현할 때는 fx는 f-x이다, 이렇게 표현합니다. 이것도 식으로 표현법이 정말 중요하니까 이 식 꼭 기억하시고요. 그럼 이제 기함수가 뭔지 한번 볼게요. 이 옆에 있는 그래프가 기함수 그래프인데요. 기함수는 여기 0점을 중심으로 서로 대칭되어 있는 함수를 기함수라고 해요. 이 기함수에 표현하는 방식은 -xfx는 -fx이다, 이렇게 표현합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식으로 표현하는 법이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. 문제를 풀 때 나중에 한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서 꼭 이 두 식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두시길 바랄게요. 그러면 이제 다음 성질, 쪼치싱, 주기성이죠. 이건 지금까지 아마 사람들이 제일 많이 봤던 성질일 수 있어요. 삼각함수 배울 때 나왔을 거예요. 그럼 이거는 많이 배웠을 걸 아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볼게요. 간단하게 보면은 일정 범위에 같은 형태의 그래프가 반복되는 함수, 이걸 주기함수라고 합니다. 그리고 여기 이 일정 범위를 t라는데 이걸 주기라고 해요. 사실 주기성에 대한 건 이게 다고 이미 다 많은 사람들이 다 아실 거니까, 주기성에 대한 성질의 끝으로 이제 함수의 큰 몇 가지 성질 다 봤어요. 여기까지 이 단원을 설명할 거고, 뒤에 있는 나머지 부분은 그냥 혼자 한 번씩 보고 넘어가는 걸 바랄게요. 그리고 여기 2-5 부분에 초등함수 그래프들이 있거든요. 이런 것들은 어떤
그래 그 함수들이 어떤 형태일 때 그래프가 어떤지 한번 다들 한 번씩 보고 넘어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. 이거는 이제 수학이 끝나고도 이제 다른 뭐 과학이나 물리나 이런 걸 배울 때도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길 바랄게요. 그럼 이 영상을 끝으로 2 단원은 마무리 짓고 다음부턴 3 단원 극한에 대해 배워볼게요. 고생하셨습니다.